안녕하세요. 톡톡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세계에너지기구에서 최근 발표한 에너지 전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에너지기구 IEA에서는 매년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의 전망에 더 초점을 맞추어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에너지 전망은 코로나 대유행의 지속기간과 그 영향이 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회복 속도에 따른 선택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세계 각지에서 그동안 스모그 또는 미세먼지 등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여러 광경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뉴스 보셨나요? 실제로 2020년 올해 국내에서 미세먼지 조음 일수가 작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세먼지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EA 분석 결과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20년에 5% 감소하였고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은 7% 감소하였습니다. 에너지 원별로 살펴보면 석유 수요는 8%, 석탄 수요는 7% 감소하였으며 천연가스 수요는 3%, 세계적으로 전기 수요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2.4기가톤이 감소하여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석유와 가스의 사용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문제인 메탄의 배출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만큼 줄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위축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긴 했는데 이것이 반드시 좋은 청신호일까요? 경제 위축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저탄소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데요. 왜 그런지는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망을 하나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IEA 전망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까지 에너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2021년에 대유행이 끝나고 코로나 이전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는 명시된 정책 시나리오, Stated Policy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의 전제는 명시된 정책 시나리오와 같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길어지는 회복 지연 시나리오입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전까지 돌아가는 것은 2023년 정도이며 1930년대 이후 에너지 수요 증가 비율이 최저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시나리오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투자가 파리 협약, 에너지 사용, 깨끗한 공기 등 모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탄소 중립 2050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 시나리오를 확장한 것으로 일부 국가들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이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 시나리오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세계 탄소 중립이 2070년에 가능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명시된 정책 시나리오에서 세계 에너지 수요가 코로나 대유행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은 2023년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고 회복 지연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유행 이전의 에너지 수요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었지만 현재 명시된 정책 시나리오에서는 9%, 회복 지연 시나리오에서는 4%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며 특히 전력 생산 기술에서 새로운 왕좌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0년간 태양광 패널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석탄 발전 또는 가스 발전보다 저렴합니다. 명시된 정책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세계 전력 수요에서 80%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수력이 발전원의 가장 큰 재생에너지원이긴 하지만 2022년 이후 매년 태양광 발전 수요가 기록적으로 증가하여 풍력과 함께 재생에너지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와 탄소 중립 2050 시나리오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중 태양광은 원자력만큼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전망합니다. 재생에너지가 확장할 수 있는 견고한 망과 다른 에너지원과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
무기질과 금속 등 관련 자원의 지속적인 공급 등이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저장장치 또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석탄을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서 석탄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탄 수요는 명시된 정책 시나리오에서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 믹스에서도 2040년에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20% 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 15%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계 석유 수요 증가는 10년 내로 멈출 것으로 전망하지만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관건입니다. 명시된 정책 시나리오와 회복 지연 시나리오 모두 2030년에 석유 수요는 완만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경제 위축이 지속되어 재택근무나 항공여행 금지가 지속된다면 석유 수요도 위축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행병 위험으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의 이용이 증가하고 SUV 선호가 지속되며 낡고 비효율적인 자동차의 교체가 늦어지면 석유 수요가 일정량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비행과 선박에서의 사용,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 원료로 석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 석유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은 정점을 예상합니다. 천연가스는 명시된 정책 시나리오에서 2040년까지 동남아시아의 수요가 집중되어 세계 천연가스 수요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대기질 개선과 제조업 지원을 위해 가스 인프라를 확장하여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간 선진국의 경우 천연가스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에너지 집약적인 경제에서는 석탄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긴 하지만 탄소 중립을 계획하는 국가에서 올바른 정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스 공급 체인에서 메탄 배출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탄을 바이오 메탄, 저탄소 수소 또는 탄소 포집 기술과 같은 기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석유와 가스의 축소는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원할 수 있지만 환경에 대한 목표와 금융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일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더 나은 수익을 가져온다 해도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에 반하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지금의 정책이 그대로 간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결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회복이 지연되어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낮게 예상된다 할지라도 낮은 연료 가격 등 경제 위축은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켜 세계 효율 개선율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배출량이 감소한 것이 청사진만은 아닌 이유는 대유행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지만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축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전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법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빨리 이루어야 지금의 이산화탄소 배출 트렌드를 깰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비전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선정하는 것은 국가적 정책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기술의 비용을 낮추고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10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2030년까지 요구되는 탄소 매출의 40%를 줄이기 위해서는 2019년에 40% 미만인 저탄소 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세계 전력 생산의 75%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은 명확한 장기 전략을 세우고 투자 계획과 측정 가능한 영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화석연료 회사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전환을 도우며 이러한 도움이 시급한 업종과 나라에 저금리로 금융 지원을 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와 선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략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소비자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급의 신뢰성과 지불 가능성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을 갖고 빠른 변화에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는 소비자, 투자자, 산업, 그리고 정부 모두의 선택입니다.